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약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4살 연하이며 현재 서울에서 쌍둥이 처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서울로 이직하면서 한 달 정도 같이 살 계획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가진 돈 대비 괜찮은 전월세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도 같이 살 계획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가진 돈 대비 괜찮은 전월세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방도 있었고 연애할 때부터도 자주 보고 지냈던 사이라 저도 처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등 취향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체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등 취향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체형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로 비슷해져 연애할 때부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아내와 처제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지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아내와 처제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되더라도 여름 휴가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해 돈을 모았고 일정도 맞춰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라 해외여행은 불가능했고 대신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와 함께하는 여행의 설레임에 저희는 엄청 흥분했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은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어요. 하는 여행의 설레임에 저희는 엄청 흥분했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은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어요.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니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 배도 고팠어요. 그러나 숯불에 구워지는 고기와 감미로운 맥주가 빈속과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즐거운 술판이 벌어졌어요. 하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즐거운 술판이 벌어졌어요. 숙소 매점에서 추가로 술을 사와 과자와 라면으로 술을 계속 마시며 놀았어요. 저희둘 다 엄청난 주량을 자랑했는데 결국 제가 먼저 만취해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러 갔어요. 기절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러 갔어요. 붙잡고 방으로 기어가듯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고 두 여자들이 완전히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들이 완전히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며 두 여자들을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고 식탁과 주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쓰레기들과 빈병을 버리려 잠시 숙소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두 여자들이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들이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마무리를 짓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술도 깼는데도 큰 소리에 놀란 것 같아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운 이불을 덮으며 제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그냥 바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긴 후 키스를 했습니다.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때 등에 못 봤던 작은 큐피트 화살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봤던 작은 큐피트 화살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 처제가 움직이면서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찌할 새도 없이 처제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이미 확해졌고 서둘러 처제에게 옷을 입히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둘러 처제에게 옷을 입히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잘 자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처제가 아침 먹으라며 깨우면서 정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전날의 일을 기억하는 건지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날의 일을 기억하는 건지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해장라면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아내와 처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 두 여자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힘들다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힘들다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지난 밤에 격한 꿈을 꾸었다며 온몸이 쑤신다는 말에 제가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4박 5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저는 가방 정리 및 여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제 옆으로 와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 잠을 잤고 저는 가방 정리 및 여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제 옆으로 와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한다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관계를 가지려고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올라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했다고 하였습니다. 알게 되었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가자며 제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날은 실수였다고는 하였지만 제와 수옥궁합이 너무 좋았다며 꼭 해야겠다며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처제 침대에서 두 번의 관계 후에 그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호를 보내며 특히 아내가 출장 중이라면 빨리 퇴근해서 들어오라며 하루 종일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제가 점심에 회사 앞으로 같이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급하다며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내와 하는 것보다 처제와 하는 것이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내와 하는 것보다 처제와 하는 것이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취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실수였다고 여러 번 내 처제를 설득해보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죄책감이 듭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기회가 없을 때는 처제와의 스릴 넘치는 순간을 즐기는 끔찍하고 미친 남자이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후회합니다. 제 아내를 집에 두고 처제와 스릴을 즐기는 것이 무서울 만큼 무서워합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